그 손 놓아라. 스무냥이면 되겠느냐. 그 여인 내가 데려가겠다. 늦가을 장터 한복판에서 소박 맞은 여인 하나가 문서를 쥔 사내에게 머리채를 잡혀 있었습니다. 값을 부른 부인이 데려가려는 집에는 3년째 일어나지 못하는 아들이 누워 있었지요. 사내가 그 문서를 내주자 부인은 받아서 소매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왜 하필 그 여인을 데려갔는지는 그 집 사람도 알지 못했습니다. 달빛 아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상주 땅에 두무실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이 낮고 물이 얕아 논농사가 신통치 않은 골짜기였지요. 그 대신 닷새마다 서는 세터장이 있어 사람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장 귀퉁이에 한단실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21였지요. 단실은 장이 서기 2시각 전에 나와 물을 길었습니다. 장꾼들이 자리를 펴기 전에 물독을 채워주는 일이었지요. 한 지게에 2푼, 10지게를 치면 20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조 한 되를 샀지요. 단실의 손은 21살짜리 손이 아니었습니다. 손등이 갈라 터진 자리마다 검은 줄이 앉았지요. 손마디가 굵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가진 사람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낯빛이 희고 눈이 컸지요. 장터 안악들이 그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얼굴에 저 손이 붙었으니 팔자가 사나울 밖에. 단실이 두무실에서 이름으로 불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장꾼들은 어이 물 좀 하고 불렀지요. 안악들은 저기 소박대기 하고 불렀습니다. 소박대기. 그 석자가 단실의 이름을 대신했지요. 단실이 소박을 맞은 것은 2해 전 봄이었습니다. 18배 시집을 가서 3년을 살았지요. 시댁은 아랫마을에서 곡식을 놓아 이자를 받던 집이었습니다. 그 집이 무너진 것은 개 하나 때문이었지요. 시아버지가 세터장의 개에 곡식을 맡겼는데 그 개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개에 들 때 쓴 문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곡식을 맡긴 것이 아니라 빌린 것으로 적혀 있었지요. 그 문서를 쥔 사람이 표우창이었습니다. 세터장의 개 행수였지요. 나이는 48, 살집이 있고 목이 짧은 사내였습니다. 옥색 명주 도포의 검은 갓을 쓰고 다녔지요. 허리춤에는 늘 문서 주머니를 차고 있었습니다. 표 행수가 시댁 마당에 문서를 들고 들어선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문서를 보고 소리를 질렀지요. 내가 이런 것을 쓴 적이 없소. 여기 어른 수결이 있소이다. 수결이 있어도 나는 모르는 일이오. 표 행수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서 아는 사람을 찾아봅시다. 그러고는 마당 구석에 선 단실을 보았지요.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살림을 맡은 것이 내가 아니냐. 저는 곳간 열쇠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장의 심부름을 다녔지 않느냐. 단실은 그 말에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심부름은 다녔기 때문이지요. 봄이 다 가기 전에 단실은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쫓겨난 것인지 떠맡겨진 것인지 단실도 알지 못했지요. 나올 때 손에 쥔 것은 문서 한 장이었습니다. 빚이 제 앞으로 옮겨졌다는 종이었지요. 그를 몰랐으니 무엇에 손도장을 찍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친정으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떴고 아버지는 아운에 얹혀 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동생네 마당 앞까지 갔다가 단실은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 집 문턱을 넘으면
빚이 따라 들어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실은 세터장으로 왔습니다. 장터 뒤 헛간 한 칸을 빌려 2해를 살았지요. 빚은 갚아도 줄지 않았습니다. 갚는 것보다 이자가 붙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이었지요. 2해가 지나자 원금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배가 되었습니다. 그때 단실이 쓴 것이 자매문기였습니다. 자매문기라는 것은 제 몸을 제가 파는 문서를 이릅니다. 빚을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적는 종이었지요. 그 종이에 손도장을 찍으면 그날부터 사람이 재물이 됩니다. 단실은 그 종이에도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고도 그 자리에서 노연하지 못했지요. 표행수가 문서만 쥐고 단실을 장터에 그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른, 소인을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급할 것 없네. 어찌 그러십니까? 표행수가 손톱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건은 값이 오를 때 파는 법일세. 단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알아들었다면 그날로 도망쳤을 것입니다. 표행수의 집안은 대대로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했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했지요. 표행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물려받았다고만 여겼지요. 그 장부에는 40년어치 거래가 적혀 있었지요. 값이 오를 때를 기다린다는 말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부터 장터에 자주 나타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지요. 황찬규라는 24 양반 자제였습니다. 읍내 황참판의 둘째 아들이었지요. 황찬규는 늘 반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화려한 색도포에 값비싼 갓을 쓰고 다녔지요. 장에 살 것이 있어 오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슬렁거리다 가는 사람이었지요. 그가 처음 단실 앞에 선 것은 6월이었습니다. 단실이 물지개를 치고 지나가는데 앞을 막았지요. 내가 그 소박대기냐. 단실이 고개를 숙이고 비켜서려 했습니다. 물어보면 답을 하라니까. 소인은 물을 지고 갑니다. 그 손 좀 보자. 황찬규가 단실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물지개가 기울어 물이 쏟아졌지요. 장꾼들이 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황참판댁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황찬규는 장날마다 왔습니다. 와서는 늘 같은 소리를 했지요. 그 얼굴로 물을 줘서 되겠느냐. 내 집에 들어오면 손에 물 안 묻히고 산다. 단실은 한 번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하면 다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표행수는 그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보면서 셈을 하고 있었지요. 황참판댁 둘째가 절이 달아오르면 값이 얼마까지 오를 것인가. 스무냥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표행수는 생각했습니다. 50냥은 받을 수 있겠다고 여겼지요. 그래서 단실을 장터에 두고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단실이 하루에 꼭 한 번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이 파하고 사람이 다 흩어지면 우물가에 앉는 것이었지요. 거기서 갈라 터진 손을 물에 담갔습니다. 아려도 한참을 그러고 있었지요. 그러고는 혼자 소리를 내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단실아.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니 제가 불렀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터 어귀에 가마를 세워두고 서 있던 부인이었지요. 그 부인은 그해 여름부터 세터장에 자주 왔습니다. 살 것이 있어 오는 것도 아니었지요. 와서는 우물가 쪽을 오래 보다가 돌아갔습니다. 부인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예안댁이라 불렀지요. 고개 넘어서시 댁의 안주인이었습니다.
나이는 54이었지요. 예안댁은 짙은 남색 무명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흰 동정을 달고 쪽진 머리에 은비녀를 꽂았지요. 소매 끝이 달아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걸음이 곧은 사람이었지요. 예안댁이 단실을 처음 본 것은 그해 6월이었습니다. 황찬규가 단실의 손목을 잡던 그날이었지요. 예안댁은 그 자리에 서서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릴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다만 그날 집에 돌아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예안댁은 장날마다 왔습니다. 와서는 우물가 쪽을 보다가 돌아갔지요. 따라온 늙은 종 점례가 몇 번을 물었습니다. 마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다. 댁에 가시지요. 해가 집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점례는 그 이유를 묻지 못했습니다. 40년을 모신 사람이라 오히려 묻지 못했지요. 그러다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날 장은 유난히 붐볐지요. 추수가 끝나고 사람들이 겨울 것을 사러 나온 까닭이었습니다. 일이 터진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황찬규가 술이 취해 장터에 들어왔지요. 그러고는 곧장 우물가로 갔습니다. 오늘은 답을 듣고 가겠다. 소인은 들을 답이 없습니다. 없다. 황찬규가 단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단실이 뿌리치자 물동이가 깨졌지요. 장바닥에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표행수가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말리러 온 것이 아니었지요. 나으리, 이 사람은 제 문서가 있는 것이 옳시다. 그러면 내주면 되지 않느냐. 값을 정하셔야지요. 얼마면 되겠느냐. 50냥이면 오늘 내드리겠습니다. 황찬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50냥이라니. 사람 하나에 저 얼굴에 50냥이 아깝습니까? 두 사내가 값을 흥정하는 동안 단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값이 오르내리는 것을 듣고 서 있었지요. 단실이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표행수가 그 머리채를 잡았지요. 어딜 가는가? 놓아주십시오. 내 발로 어디를 가겠다는 게야. 표행수가 단실을 무릎 꿇렸습니다. 내 몸이 이 종이에 적혀 있어. 그러고는 문서 주머니를 여러 종이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구경꾼들이 둥그렇게 모여들었지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목소리 하나가 났습니다. 그 손 놓아라. 사람들이 돌아보았지요. 짙은 남색 두루마기를 입은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표행수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뉘신지 20냥이면 되겠느냐. 그 여인 내가 데려가겠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표행수가 잡았던 머리채를 놓았지요. 마님, 이 사람은 임자가 있는 물건이 옳시다. 물건이라 하였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값을 부르시오. 50냥이 옳시다. 20냥이요. 50냥입니다. 예안댁이 표행수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방금 이 사람을 무릎 꿇려 머리채를 잡지 않았소. 장바닥 사람이 다 보았소. 때려서 파는 물건은 값이 내리는 법이요. 표행수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장바닥에서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기 때문이지요. 황찬규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내가 먼저 값을 부르고 있었소. 부르셨소. 50냥의 흥정 중이었소. 흥정만 하셨지 치르지는 않으셨구려. 예안대기 종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점례가 전대를 풀어 엽전을 세웠지요.
스문양이 좌판 위에 쌓였습니다. 황찬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안 낸 줄 아시오? 없으셔서가 아니라 안 내신 것이지요. 뭐라. 나으리 대거른이 이 자리에 계셨어도 그리하셨겠습니까? 황찬규가 그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물러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표행수는 셈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한쪽은 값을 부르기만 하고 한쪽은 이미 돈을 쌓아 놓았지요. 장바닥 사람이 다 보는 앞이었습니다. 표행수는 스문양을 세어 챙겼습니다. 마님, 한 가지만 여쭙지요. 물으시오. 이 사람을 어디에 쓰시렵니까? 그것을 왜 묻소? 값을 치르시는 분이 무엇을 사시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표행수가 웃었습니다. 사람 하나를 물건 이름 부르듯 하는 웃음이었지요. 예안댁은 그 웃음을 오래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으로 넘어온 사람도 사람이요.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물려주는 것이지요. 표행수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몰라도 돼요. 표행수가 문서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누렇게 절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었지요. 아래쪽에 붉은 손도장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단실은 그 종이에 눈을 두었습니다. 제 손으로 찍은 것인데도 남의 것처럼 낯설었지요. 읽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붉은 자국 하나뿐이었습니다. 예안댁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펴보지도 않았지요. 그대로 접어 소매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소매 끝을 한번 여몄지요. 왼쪽 소매였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안댁이 단실 앞에 섰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단실이라 하옵니다. 성은 한가이옵니다. 한단실. 예안댁이 그 이름을 소리 내어 불렀습니다. 단실의 어깨가 움찔했지요. 2해 동안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집으로 가겠느냐? 댁이 어디십니까? 고개 너머다. 소인이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안댁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3년째 누워있다. 눈을 못 뜨고 말을 못한다. 장터가 술렁였지요. 먹는 것도 남이 넣어 주어야 한다. 그 곁에 있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단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놀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소인의 문서 값이 스문양이옵니까? 그렇다. 스문양이면 그 문서가 다 없어집니까? 없어진다. 그러면 가겠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것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겐가? 산송장 곁에 가겠다는 게 아닌가? 저러다 저 여인까지 상하면 어쩌려고? 단실은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물러설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황찬규가 사람들 뒤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표행수 옆으로 다가가 낮게 말했지요. 자네, 나를 우습게 보았구먼. 나으리 소인이 어찌 쉰양을 스문양에 넘기다니. 황찬규가 가끈을 고쳐맸습니다. 두고 보세. 표행수는 그 등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50냥짜리를 스문양에 놓쳤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단실은 가마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가마를 타라는 말은 없었고 단실도 타겠다고 하지 않았지요. 고개를 절반쯤 올라갔을 때 단실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님,
가마가 섰습니다. 발이 거치고 예안댁이 내다보았지요. 무엇이냐? 아까 하신 말씀 말입니다. 무슨 말? 값으로 넘어온 사람도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예안댁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 말했다. 소인은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몰라도 된다. 소인이 갚아야 할 것이 스무냥이 맞습니까? 내가 갚을 것은 없다. 단실은 그 말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갚을 길이 없다는 뜻으로 들었지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스무냥이면 3년이다. 3년만 하면 된다. 그때 단실은 몰랐습니다. 가마 안에 그 부인이 40년 전에 같은 종이에 손도장을 찍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고개를 넘어섰시 댁에 이른 것은 해가 진 뒤였습니다. 집은 컸습니다. 기와가 성하고 담이 높았지요. 그런데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단실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집이 큰데 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당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행랑채는 문이 닫힌 채 반이 비어 있었지요. 마구간 한 칸은 문이 열린 채 비어 있었습니다. 여물통에 먼지가 앉아 있었지요. 할멈, 저 마구간은 어찌 비어 있습니까? 말이 있었습지요. 지금은요. 팔았습니다요. 점례가 등불을 고쳐 들었습니다. 도련님이 그 말에서 떨어지셨습니다요. 단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묻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점례는 63난 노파였습니다. 등이 굽고 얼굴 주름이 깊었지요. 본디 이 집 어른들이 부리던 종이었는데 예안댁이 들어오면서 그 곁으로 옮겨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집에서 40년을 산 사람이었지요. 이름이 무엇인가? 단실이라 하옵니다. 몇인가? 21이옵니다. 점례가 코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바닥에서 왔다지. 예. 몸값이 얼마였는가? 20냥이었습니다. 점례가 등불을 낮췄습니다. 이 집에 20냥이 어디 있어서.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덧붙였지요. 꽃간에 쥐도 안 사는 집에. 단실은 그 말을 새겨들었습니다. 그날 밤 단실은 건넌방 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손가락 하나 폭만큼 열려 있었지요. 등잔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단실은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랫목에 사내 하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희고볼이 패어 있었지요. 이마가 넓고 콧날이 곧았습니다. 눈썹이 짙고 턱선이 반듯했지요. 수염만 길게 자라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요. 이불이 아주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방 안에 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머리맡에도 있고 벽 쪽 실엉에도 있었지요. 먼지가 앉지 않은 것을 보니 누가 자주 닦는 모양이었습니다. 단실은 문틈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예안댁이 단실을 불렀습니다. 이리 앉거라. 예. 내 아들이다. 이름은 도헌이라 한다. 예. 나이는 26이다. 예안댁의 말이 잠깐 끊겼습니다. 3년 전 가을에 말에서 떨어졌다. 향시를 앞두고 이웃 고을에 책을 빌리러 갔다 오는 길이었다. 어디를 다치셨습니까? 뒤통수가 깨졌다. 의원이 사흘을 붙어 앉아 겨우 피를 멈추었다. 예안댁의 말이 잠깐 끊겼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뜨지 못한다. 의원은 무엇라 하였습니까? 머리 안에 피가 고여 굳었다더구나. 숨은 있고
넋은 나갔다 하였다. 몇 해를 산다 하였습니까? 반년을 못 넘긴다 하였다. 그런데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 예안댁이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어찌 3년이 되었는지는 나도 모른다. 사흘 뒤에 혼례를 올린다. 단실의 손이 멈췄습니다. 혼례라 하셨습니까? 그렇다. 소인은 몸값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문서는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소인은 이 집 종이옵니다. 종을 며느리로 드리는 집은 없다. 그러니 여쭙는 것입니다. 예안댁은 그 물음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만 말했지요. 사흘 뒤다. 혼례는 사흘 뒤에 치렀습니다. 마당에 차이를 치지 않았지요. 손님도 부르지 않았고 문중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건넌방에 상 하나를 놓았지요. 사모관대를 입힌 신랑은 아랫목에 누운 채였습니다. 단실은 다홍치마를 입었습니다. 그 옷은 예안댁이 시집 올 때 입었던 것이었지요. 품이 남아 허리에 끈을 둘렀습니다. 할멈, 이 옷이 마님 것입니까? 마님이 시집 오실 때 입으신 것입지요. 40년이 되었습니다요. 점례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단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지요. 늙은 사람이 예실에 목이 매는 것은 흔한 일이니까요. 절을 하시게. 신랑은 어찌합니까? 못하시네. 그러면 소인 혼자 하는 것입니까? 그렇네. 단실은 혼자 2번 절했습니다. 받는 이가 없는 절이었지요. 점례가 술을 따랐습니다. 단실이 잔을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할멈, 이 술은 두겠습니다. 어찌 그러시는가? 서방님이 일어나시면 그때 같이 들겠습니다. 점례가 그 말에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예안댁은 문간에 서서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들어오지도 않았고 나가지도 않았지요. 단실이 절을 마치자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단실은 등잔 하나를 켜놓고 방에 들었습니다. 문을 닫고 아랫목 앞에 앉았지요. 서방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인은 두무실 한 단실이라 하옵니다. 오늘부터 서방님 곁에 있겠습니다. 소인이 여기 온 값은 20냥이옵니다. 단실은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3년이면 다 갚을 줄로 압니다. 단실이 이불을 걷고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랐지요. 손이 얼음장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겨울 우물돌 같았습니다. 단실은 그 손을 제 손바닥 사이에 넣고 문질렀습니다. 문질러도 데워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제 저고리 섭을 열고 그 손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예안댁이 서 있었지요. 단실이 놀라 손을 뺐습니다. 마님, 그대로 두어라. 예안댁이 방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손이 차더냐? 많이 찹니다. 의원은 그것이 당연하다더구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산 사람 손이 찬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안댁이 단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내 어미도 누웠더냐? 3년을 누우셨습니다. 내가 몇 해? 12이었습니다. 그때 어찌하였느냐? 품에 넣었습니다. 데워지더냐? 데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넣었느냐? 예. 어찌? 단실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데워 드리려고 넣은 것이 아니라 잡고 있으려고 넣었습니다.
예안댁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안방에 돌아가 오래 앉아 있었지요. 이튿날부터 단실의 하루가 정해졌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지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아궁이의 재를 해치는 것이었습니다. 전날 밤에 묻어둔 것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먹만 한 강돌 3개였지요. 단실은 그 돌을 꺼내 무명 헝겊에 쌌습니다. 하나는 무릎에, 하나는 어깨에, 하나는 허리 밑에 넣을 것이었지요. 불에 데운 돌은 물보다 오래 갔습니다. 물수건은 금방 식지만 돌은 아침 내내 온기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실이 열둘에 익힌 것이었지요. 돌을 넣기 전에 단실은 제 뺨에 먼저 대보았습니다. 뺨에 대어 견딜만해야 사람 살에 대는 법입니다. 그 가늠은 손으로는 못했지요. 단실의 손바닥은 굳은 살이 두꺼워 뜨거운 것을 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방님, 소인 왔습니다. 오늘은 무릎부터 하겠습니다. 단실은 이불을 무릎께만 걷었습니다. 방이 차니 한꺼번에 걷지 않았지요. 헝겊에 싼 돌을 무릎 아래에 괴었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종아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굳은 데를 찾는 데는 요령이 있었습니다. 힘으로 누르면 살만 아프고 속은 풀리지 않는 법이지요. 단실은 엄지 끝을 세워 천천히 밀어 올렸습니다. 뭉친 자리를 만나면 거기서 멈추고 오래 머물렀지요. 여기가 뭉쳤습니다. 아프시면 아프다 하세요. 안 하시니 소인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무릎이 끝나면 어깨였습니다. 어깨가 끝나면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등을 닦았지요. 등을 닦을 때는 손바닥 전체를 썼습니다. 손끝으로 문지르면 자국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 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았지요. 점례는 처음에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허실일세. 어찌 허실입니까? 3년을 저러고 계신 분일세. 그러니 하는 것입니다. 단실은 그 말로 끝냈습니다. 말로 답할 일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보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례가 이불 호청을 갈러 방에 들어왔습니다. 단실이 도헌의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힌 참이었지요. 점례가 그 등을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이복에 이 등이 어찌 이런가? 무엇이 이상합니까? 자리 눕는 사람은 등이 먼저 짓무르는 법일세. 소인이 2시각마다 돌려 눕힙니다. 밤에는 3번 합니다. 점례가 단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자네 언제 자는가? 단실은 그 물음에 답하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로 점례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이복에 하던 것이 아씨가 되었지요. 단실이 그러지 말라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씨, 소인이 그동안 허실이라 했습지요. 할멈이 걱정하신 것이지요. 아닙니다요. 소인이 못나서 그랬습니다. 점례가 앞치마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소인이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요. 예, 할멈. 우리 도련님 등이 저리 성한 것을 소인이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요. 3년을 소인이 곁에 있었는데 못한 일입니다. 할멈 혼자 이 큰 집을 건사하셨습니다. 점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이 집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을 2번 보았습니다요. 2번이요. 한 번은 마님이 이 늙은 것을 데려오실 때였고, 점례가 잠깐 말을 끊었습니다. 또 한 번이 오늘입니다요. 그러고는 단실의 손을 2 손으로 잡았습니다. 아씨, 고맙습니다요.
단실은 그 말의 앞부분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까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오던 날 단실은 방문을 조금 열어두었습니다. 서방님, 눈이 옵니다. 이만큼 왔습니다. 단실은 손가락으로 한 뼘을 그려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지요. 두무실에도 왔을 겁니다. 그날부터 단실은 하루 종일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었지요. 방에 저 혼자 있으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흘쯤 지나자 할 말이 떨어졌습니다. 날이 춥다는 말, 눈이 왔다는 말, 국이 짜다는 말. 그런 것들은 사흘이면 바닥이 나는 법이지요. 단실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실엉에 얹힌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실은 그 책을 한 권 내려 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덮었지요. 글자를 하나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검은 것이 글씨고 흰 것이 종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틈으로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안댁이었지요. 며느리가 책을 폈다 덮고 폈다 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글자를 짚어보다가 손을 거두는 것도 보았지요. 그날 밤 예안댁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저녁이었습니다. 단실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는데 예안댁이 불렀습니다. 단실아, 이리 오너라. 예, 마님. 손을 씻고 오너라. 단실이 영문을 모르고 손을 씻고 왔습니다. 안방에 들어서니 등잔 앞에 벼루가 놓여 있었지요. 그 옆에 붓한 자루와 종이가 반드시 펴져 있었습니다. 앉거라. 마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글을 가르쳐 주마. 단실이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소인에게 글을 말입니까? 어제 내가 책을 폈다, 덮는 것을 보았다. 단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소인이 주제 넘었습니다. 주제 넘은 것이 아니다. 예안댁이 붓을 집어 단실 쪽으로 밀었습니다. 한번 잡아보아라. 단실이 붓을 받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단실아. 예. 글을 배우면 읽을 것이 책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문서가 있다. 예안댁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을 때 쓰는 것이 문서다. 내가 읽을 줄 알아야 내 것을 지킬 수 있느니라. 단실은 그 말을 그때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책을 읽게 되었다는 것이 좋았을 뿐이었지요. 예안댁이 벼루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여자가 저녁마다 등잔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것이 하늘천자다. 하늘천. 이것이 땅지자고. 땅지. 쉬운 것부터 백자를 익히면 웬만한 것은 잊는다. 하루에 3자씩 하면 한 해면 천자입니다. 예안댁이 붓을 놓고 단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셈은 누가 가르쳤느냐? 장에서 배웠습니다. 장에서. 어머니 약값을 흥정하다 보면 셈은 절로 늡니다. 예안댁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약값을 내가 흥정하였느냐? 12부터 소인이 했습니다. 예안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붓을 오래 들고만 있었지요. 단실은 낮에는 도원의 몸을 만지고 밤에는 글자를 그렸습니다. 붓이 없으니 부엌제의 손가락으로 그렸지요. 그래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예안댁은 글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앉을 때는 무릎을 붙이는 것이 좋으니라. 예. 어른이 말할 때는 눈을 내리되 고개는 들어야 한다.
어찌 그렇습니까? 눈을 들면 대드는 것이 되고 고개를 숙이면 종이 되는 법이다. 단실은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단실아. 예. 너는 이 집 며느리다. 소희는 몸값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다시 하지 마라. 예안댁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단실이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마님. 예안댁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날 장에서 무엇을 샀는지 아느냐? 소인을 사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종이 한 장을 샀다. 예안댁이 단실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단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너는 값이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날 나는 종이 한 장을 스무냥에 샀다. 예안댁이 단실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하나 얻었다. 단실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님, 스무냥으로 며느리를 얻었으니 내가 크게 남는 장사를 한 것이다. 소희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것은 내가 정한다. 예안댁이 단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갈라 터진 손등을 제 손바닥으로 덮었지요. 단실아. 예, 마님. 이 집에 사람이 셋이다. 누운 아이와 늙은 종과 나. 예안댁이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부터 넷이다. 단실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성이 한가라 하였지. 예. 성은 시집을 가도 바꾸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 너는 그대로 한 단실이다. 예안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허나 내가 돌아갈 곳을 물으면 이 집이라 답하여라. 묻는 이가 누구든 그리 답하여라. 마님, 내가 갚을 것은 없고 지킬 것만 있다. 이 집이 내 것이라는 말이다. 단실이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지요. 그러고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말해라. 소인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물어보아라. 단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인이 마님을 무엇이라 불러야 합니까? 예안댁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집 며느리라 하지 않았느냐? 며느리가 시어미를 무엇이라 부르더냐? 단실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입술이 몇 번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2해 동안 아무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남을 어머니라 부르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지요. 어렵거든 오늘은 아니하여도 된다. 예안댁이 붓을 거두려 했습니다. 그때 단실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예안댁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님. 단실이 한 번 더 불렀지요. 소인이 잘못 불렀습니까? 아니다. 예안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지요. 잘 불렀다. 단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에서 떨어진 것이 종이에 번졌지요. 예안댁은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울지 마라. 먹이 번지는구나.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꾸나. 그러고는 붓을 거두었지요. 그날 밤 단실은 그 말이 왜 그리 매서웠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값이라는 말에 화를 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지요. 봄이 되자 단실이 짧은 글을 더듬더듬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도헌의 책을 펴서 읽던 밤이었지요. 등잔을 머리맡으로 옮겨놓고 앉았습니다. 서방님, 오늘부터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틀리게 읽어도 나무라지 마십시오. 나무라시려면 일어나서 하셔야 합니다. 단실은 첫 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자 읽고 한참 있다가 또 한자를 읽었지요. 그 밤에 읽은 것은 12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12자를 읽는데 반시진이 걸렸습니다. 단실은 그것을 다 읽고 나서 책을 덮지 않았지요.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읽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빨랐고 세 번째는 더 빨랐습니다. 그렇게 5번을 읽고 나서야 책을 덮었지요. 문 밖에서 예안댁이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같은 12자가 5번 되풀이되는 것을 들으면서 말이지요. 저 아이가 무엇을 저리 되풀이하느냐. 예안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소리 나지 않게 제 방으로 돌아갔지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단실이 책 한 권을 다 읽어갈 무렵이었지요. 실형맨 아래 칸에서 다른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겉장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펴보니 글씨가 책의 겉과 달랐지요. 찍어낸 글씨가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할멈, 이것이 무엇입니까? 점례가 그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련님 일기입지요. 일기요. 10살 적부터 쓰셨습니다요. 단실은 그 책을 도로 덮었습니다. 남의 것을 함부로 보면 안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아씨. 그것을 볼 사람이 아씨 말고 누가 있습니까요? 단실은 사흘을 망설였습니다. 나흘째 되던 밤에 그 책을 폈지요. 서방님, 소인이 이것을 읽어도 되겠습니까? 싫으시면 손가락을 움직여 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읽겠습니다. 첫 장은 10살 적 글씨였습니다. 글자가 크고 삐뚤빼뚤했지요. 단실이 더듬더듬 읽었습니다. 그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서당에서 매를 맞았다. 아프지 않았다. 아프다고 하면 동무가 미안해할 것이다. 단실은 그 자리에서 웃었습니다. 서방님, 동무 대신 맞으셨습니까? 그래 놓고 아프지 않았다 쓰셨습니까? 단실은 그날 밤 그 한 장만 읽고 덮었습니다. 읽을 것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지요. 그 뒤로 단실의 저녁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할 말이 없어 날씨 이야기를 했지요. 이제는 낮에 읽은 것을 저녁에 물었습니다. 서방님, 12살 적에 다락에 올라가셨더군요. 거기서 무엇을 보셨는지는 안 쓰셨습니다. 보고 나서 도로 덮어 두었다고만 쓰셨습니다. 단실은 그 대목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는지는 끝내 적혀 있지 않았지요. 그때 단실은 그것을 어린아이의 장난쯤으로 여겼습니다. 일기에는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6세 아버지와 다툰 날. 18배 밤새 책을 읽다 등잔을 엎어 방에 불을 낼 뻔한 날. 20에 처음 향시에 나갔다가 붓을 부러뜨리고 낙방한 날. 서방님, 향시장에서 붓을 왜 부러뜨리셨습니까? 옆자리 사람이 답을 훔쳐본다고 그러셨더군요. 단실이 웃었습니다. 서방님은 어릴 때나 커서나 똑같으십니다. 마지막 장은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글씨가 급하게 쓰였지요. 내일 이웃 고을에 책을 빌리러 간다. 돌아오면 10월 금음까지 다 읽을 것이다. 어머니께서 말을 조심하라 하셨다. 거기서 글이 끊겨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은 비어 있었지요. 단실은 그 빈 장을 오래 보았습니다. 서방님, 여기서 끊겼습니다. 소인이 이 뒤를 채워 드리겠습니다. 단실은 그날부터 그
그 빈장에 글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줄씩 적었지요. 오늘 살구꽃이 폈다. 오늘 할멈이 국을 태웠다. 오늘 어머님께 스무자를 배웠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소인이 서방님 일기에 글을 씁니다. 남의 일기에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닌 줄은 압니다. 일어나셔서 나무라십시오. 그러면 그만두겠습니다. 단실이 도헌을 무엇으로 여기는지는 단실 자신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갚아야 할 스무냥이었지요. 그 다음에는 만져야 할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기를 읽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매를 맞고도 아프지 않다고 쓴 10살짜리와 붓을 부러뜨린 20살짜리와 책을 빌리러 가다 길에서 끊긴 23살짜리가 단실의 머릿속에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아랫목에 누워 있었지요.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단실이 도헌의 손톱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톱 밑이 붉었지요. 전에는 잿빛이었습니다. 단실은 그 손을 등잔 앞에 가져갔습니다. 피가 손끝까지 돈다는 뜻이었지요. 서방님. 단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인이 서방님을 뵌 지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방님 얼굴만 보았지 서방님을 뵌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단실이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소인은 서방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러니 일어나 주십시오. 소인이 아는 사람을 한 번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문 밖에 예안댁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지요. 그저 마루 끝에 서서 듣다가 돌아섰습니다. 마님, 안에 드시지 그러십니까요? 점례가 물으면 예안댁은 손을 저었습니다. 두어라. 어찌 매번 밖에서만 계십니까요? 들어가면 저 아이가 말을 그친다. 말을 그치는 것이 무슨 대수입니까요? 예안댁이 마루 기둥에 이 말을 대었습니다. 저 아이 말소리가 이 집에서 유일한 사람 소리다. 점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해 섣달에 예안댁이 곳간 열쇠를 내주었습니다. 이것을 왜 소인에게 주십니까? 내가 맡아주겠느냐? 소인은 이 집 살림을 모릅니다. 차차 배우면 되느니라. 단실이 그 열쇠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쇠가 손바닥에 서늘하게 닿았지요. 열쇠를 받고 곳간 문을 열어보고 단실은 숨을 삼켰습니다. 곳간이 반이나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벽에는 해마다 쌀섬을 쌓았던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그 자국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3층이나 내려와 있었습니다. 할멈, 이 집 논이 몇 마지기입니까? 20마지기입지요. 20마지기면 곳간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소인은 셈을 모릅니다요. 그러면 누가 압니까? 마름이 알지요. 단실은 그 말을 새겨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애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말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가을이었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나고 마름이 소출을 세매왔지요. 올해 소출이 백열섬입니다요. 단실은 장부를 펴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자는 아직 서툴렀지만 숫자는 읽었지요. 재작년에는 130, 작년에는 120이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그렇습지요. 올해는 풍년이었습니다. 마름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단실이 일어나 곳간 문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쌀섬 자국이 저기 있고 올해 자국이 여기 있습니다. 두 뼘이 내려와 있었지요.
풍년에 자국이 내려간 까닭을 설명해 주십시오. 마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에 마름이 쌀 20섬을 도로 실어왔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아무도 매를 맞지 않았지요. 할멈, 이 일은 덮겠습니다. 어찌 덮으십니까요? 저희도 자식이 넷입니다. 점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씨, 은혜라는 것이 늘 은혜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요. 압니다. 그래도 사람 하나 살리는 편이 낫습니다. 점례는 그 말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마을에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씨 댁세아 씨가 곳간 열쇠를 쥐었다더군. 장바닥에서 온 여자가 말인가. 그 댁 안주인이 정신이 어떻게 되셨나 보이. 그 말이 고개를 넘어 세터장까지 내려갔습니다. 표행수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표행수는 그 말을 듣고 술잔을 놓았습니다. 스무냥에 넘긴 것이 아직도 속이 쓰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걸리는 것이 있었지요. 서씨 댁 안주인이었습니다. 그 댁마님이 몇이라 하던가. 54시라 합디다. 태코가 예안이라 하였지. 그렇습니다요. 친정이 예안이면 안동 아래일 텐데. 표행수가 손가락으로 상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그 얼굴을 어디서 본 것 같단 말이야. 옆에 있던 사람이 웃었습니다. 양반집 안주인을 행수 어른이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그러게 말일세. 표행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단실이 그 집에 온 지 2해가 되었지요.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예안댁이 단실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장에 다녀오너라. 소인이 말입니까? 이 집 살림을 맡았으면 장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점례를 데리고 가거라. 단실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세터장에 가는 것이 2해 만이었기 때문이지요. 장터는 그대로였습니다. 우물도 그대로였고 감나무도 그대로였지요. 사람들이 단실을 알아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소박댁이 아닌가. 서씨 댁으로 갔다더니 차림이 달라졌구먼. 단실은 못 들은 척 걸었습니다. 그런데 감나무 아래에 낯선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벼루와 붓, 종이 몇 장을 놓고 앉은 노인이었지요. 회색 무명도포는 팔꿈치에 헝겊을 덧대었습니다. 흰 상투에 낡은 정자관을 썼지요. 눈이 어두운지 가늘게 뜨고 있었습니다. 오른손 검지에는 먹물이 베어 시커맸지요. 할멈, 저 어른이 무엇을 하는 분입니까? 글을 대신 써주는 분입지요. 글을요. 이 근방에 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요? 논을 사고 팔 때나 빚을 놓을 때나 저 어른께 갑니다요. 단실이 그 자리에 서서 노인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마침 사람 하나가 노인 앞에 종이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것 좀 봐 주십시오. 노인이 종이를 받아 눈앞에 바짝 가져갔습니다. 이것을 누가 주더냐? 장에서 곡식을 놓는 사람이 주었습니다. 여기 손도장을 찍었느냐? 찍었습니다. 노인이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자네 논이 몇 마지기인가? 성 마지기입니다. 이제 2 마지기일세. 사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가 1 마지기를 넘긴다는데 손도장을 찍었어. 저는 빚을 미룬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 말하더냐? 예.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를 모르면 일이 되느니라. 단실은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습니다. 2해 전체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사내가 종이를 들고 울면서 갔습니다. 단실은 그것을 끝까지 보았지요. 어르신. 노인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써주랴? 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 하러 왔누? 여쭐 것이 있어 왔습니다. 물으시게. 방금 그 사람은 어찌 됩니까? 논한 맞이기를 잃지. 되찾을 길은 없습니까? 노인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늘게 뜬 눈으로 단실을 보았지요. 자네가 그것을 왜 묻누? 소인도 그리 잃은 적이 있습니다. 노인이 붓을 놓았습니다. 앉으시게. 단실이 돗자리 끝에 앉았습니다. 이복에 문서라는 것이 사람보다 세네. 그것을 압니다. 허나 문서에도 약한 데가 있느니라. 어디가 약합니까? 노인이 벼루 옆에서 도장 하나를 집었습니다. 이것일세. 그러고는 돗자리에 찍어 보였지요.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글은 사람이 짓는 것이라 거짓을 쓸 수 있네. 허나 도장은 거짓말을 못하느니라. 어찌 그렇습니까? 글자는 흉내를 내면 그만이나 도장은 새긴 자리가 다 다르네. 노인이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획이 갈라진 자리, 이가 빠진 자리, 힘이 실린 자리. 이 셋이 다 맞아야 같은 도장일세. 단실이 그 자국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소인은 그리 서툰데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글이 아니라 자국을 보는 것이니 글이 필요 없지. 단실은 그날 이후로 장날마다 내려왔습니다. 장을 보고 나서 감나무 아래에 잠깐 앉았지요. 노인의 이름은 구인보라 했습니다. 관아 문서고를 15년 지키다 물러난 아전이었지요. 세 번째 오던 날 노인이 물었습니다. 이복에 자네는 어찌 자꾸 오는가? 배우러 옵니다. 배워서 어디에 쓰려는고? 단실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소인은 2해 전에 손도장을 3번 찍었습니다. 3번이나. 한 번은 빚이 제 앞으로 오는 종이었고, 한 번은 제 몸을 파는 종이었습니다. 노인이 붓을 놓았습니다. 나머지 한 번은 모릅니다. 모른다. 소인이 무엇을 찍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단실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모르고 찍은 종이가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말하시게. 소인은 다시는 모르고 찍지 않겠습니다. 소인 것도 그렇고 남의 것도 그렇습니다. 남의 것이라. 오늘 그 사람처럼 우는 일을 또 보면 소인이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노인이 가늘게 뜬 눈으로 단실을 오래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벼루를 단실 쪽으로 밀었지요. 가까이 앉게. 거기서는 안 보이네. 문서에는 2가지 자국이 드느니라. 2가지요. 사람이 스스로 긋는 표를 수결이라 하고 관에서 찍는 도장을 관인이라 하네. 어느 것이 더 셉니까? 관인일세. 관인이 없으면 관에서 낸 문서가 아니야. 관에 두는 것을 부본이라 하는데 부본에 관인이 없으면 그것은 부본이 아닐세. 단실은 그 말을 집에 돌아와 재에 그려두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노인이 일러 주었습니다. 종이는 접힌 자국이 말을 하네. 접힌 자국이요. 오래 접혀 있던 종이는 접힌 자리가 누렇게 삭느니라. 접은 지 얼마 안 된 종이는 자국만 있고 삭지를 않았지. 그것으로 무엇을 압니까? 언제 만든 종이인지를 알지. 노인이 웃었습니다. 40년 동안 문서를 만진 사람의 웃음이었지요. 이복에, 예.
문서로 사람을 잡으려는 자는 반드시 종이를 새로 만드느니라. 그 말이 훗날 어떤 자리에서 쓰이는지는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실은 그것을 밤마다 도헌에게 옮겼습니다. 서방님, 오늘 장에서 배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장은 거짓말을 못한답니다. 글자는 흉내를 내도 자국은 못 흉내낸답니다. 단실이 도헌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획을 그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자리가 있으면 같은 도장이랍니다. 보이지 않으실 텐데도 소인이 자꾸 그립니다. 언젠가 보실 테니까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단실이 그 집에 온 지 2해 반이 되었지요. 그해 10월 어느 밤이었습니다. 단실은 그날도 도헌의 몸을 돌려 눕히고 등을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잡고 앉아 낮에 있었던 일을 옮겼지요. 서방님, 오늘 어머님께 새 글자를 배웠습니다. 이제 서방님 일기를 막힘없이 읽습니다. 처음에는 한 장을 읽는데 반 시즌이 걸렸습니다. 단실이 웃었습니다. 서방님은 글씨를 참 못 쓰셨습니다. 10살 저 글씨가 소인 지금 글씨보다 못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단실의 손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게 손가락 하나가 접혔지요. 단실은 그대로 굳었습니다.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서방님, 방금 움직이셨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실은 제가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지요. 2해 반을 매달렸으니 헛것도 볼만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도 단실은 다시 말했습니다. 서방님, 글씨 말입니다. 소인이 함부로 말했습니다. 기분이 상하셨으면 손을 한 번 더 움직여 보십시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헌의 손가락 2개가 단실의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했지요. 힘이 있었고 길었습니다. 어머님, 단실이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할멈, 이리 좀 와보세요. 문이 벌컥 열리고 예안댁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손이 움직였습니다. 예안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헛것을 본 게다. 아닙니다, 어머님. 단실이 예안댁의 손을 끌어다 도헌의 손 위에 올렸습니다. 서방님, 단실이 다시 불렀습니다. 어머님이 여기 계십니다. 아무 일도 없었지요. 2해 반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예안댁의 어깨가 축 처졌지요. 단실아, 그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단실이 도헌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지요. 서방님, 어머님이 우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였습니다. 도헌의 손가락이 예안댁의 손을 눌렀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이었지요. 예안댁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헌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미다. 어미가 여기 있다. 그러고는 아이처럼 울었지요. 7년 동안 이 집에서 한 번도 울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실도 울었습니다. 2 여자가 누운 사람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울었지요. 점례가 문가에서 치맛자락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이튿날 의원이 불려왔습니다. 의원이 도헌의 손을 한참 살폈지요. 참말입니다. 낫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작일 수도 있고 끝일 수도 있소.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만큼 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도 많소. 예안댁이 물었습니다. 멈추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하오?
의원이 단시를 보았지요. 지금 하시던 것을 그대로 하시오. 약은요. 약으로 될 일이면 내가 3년 전에 고쳤소이다. 그날 서씨 댁에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3년 만이었지요. 점례가 아침부터 부엌에서 콩을 볶았습니다. 할멈, 무슨 콩입니까? 도련님 드리고 싶지요. 아직 씹지 못하십니다. 냄새는 맡으실 것 아닙니까요? 단실이 그 말에 웃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고개 너머에서는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표행수가 제 집 광에서 꾀 하나를 꺼내고 있었지요. 아버지가 남긴 궤였습니다. 그 안에 두꺼운 장부가 여러 권 들어 있었습니다. 40년어치 거래가 적힌 장부였지요. 표행수는 그 장부를 뒤에서부터 넘겼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얼마에 넘겼는지가 줄줄이 적혀 있었지요. 그 옆에는 사람의 생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얼굴에 점이 있으면 점이 있다 적었고, 흉이 있으면 흉이 있다 적었습니다. 물건을 가려내려면 그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표행수가 40년 전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지요. 한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그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동 아래 예한 사람. 14. 계집. 왼쪽 손목 안쪽에 흉 있음. 넘긴 곳은 상주서씨 댁이었습니다. 표행수는 그 줄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서씨 댁이 종을 산 것이야 흔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안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그 댁 안주인의 태코가 예안이었지요. 종의 고향과 안주인의 태코가 같을 까닭이 없었습니다. 표행수는 사흘을 생각하고 나흘째 되던 날 서씨 댁으로 갔습니다. 장부는 두고 갔지요. 확인할 것은 종이가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표행수가 대문을 들어서자 점례가 마당을 쓸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뉘십니까요? 마님을 뵈러 왔소. 어디서 오셨다 하리까? 세터장 표가라 하면 아실게요. 점례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에 예안댁이 마루로 나왔지요. 어인 일이시오. 지나는 길에 들렀습니다. 장터 사람이 이 고개를 지날 일이 무엇이오? 그러게 말입니다. 표행수가 웃으며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앉으라 하지 않았는데 앉은 것이었지요. 마님, 그 아이는 잘 있습니까? 내 며느리요. 아, 며느리. 표행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냥짜리 며느리를 두셨으니 복이십니다. 할 말이 그것뿐이면 가시오. 성미가 급하십니다. 표행수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았지요. 마님, 제 아비도 이 근방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40년 전에도 이 고개를 넘어 다녔지요. 예안댁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표행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이 댁 어른들이 계셨겠습니다. 그렇소. 어른들이 인심이 후하셨다더군요. 사람을 여러 거두셨다 들었습니다. 거두어서 풀어주기까지 하셨다지요. 예안댁이 표행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게요? 말이야 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표행수가 가끈을 만졌습니다. 다만 사람 얼굴을 잊지 않는 것이 저희 집안 재주올시다. 아비가 그리 가르쳤습니다. 물건은 잊어도 얼굴은 잊지 말라고. 마당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점례가 빗자루를 든 채 굳어 서 있었지요. 예안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빛도 변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왼손이 오른쪽 소매 끝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소매를 아래로 한 번 당겼지요. 표행수의 눈이 그 손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마님, 손목이 시리십니까? 예안댁이 손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지요.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표행수가 일어섰습니다. 곧 다시 뵙지요. 그러고는 대문을 나갔습니다. 예안댁은 그 등을 오래 보았습니다. 마님, 점례가 빗자루를 놓고 다가왔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점례야. 예, 마님. 40년이 되었구나. 다 지난 줄 알았다. 예안댁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점례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지요. 마님, 소인이 죽어도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요. 내가 입을 열고 말고가 아니다. 저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왔다. 그날 밤 안방에 등잔이 새벽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단실이 문틈으로 그것을 보았지요. 어머님, 주무시지 않으십니까? 자거라. 어디 편찮으십니까? 아니다. 단실아. 예, 어머님. 글은 어디까지 배웠느냐? 이제 웬만한 것은 읽습니다. 문서도 읽겠느냐? 단실이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자국은 봅니다. 글은 아직 더딥니다. 예안댁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부지런히 배워두어라. 예. 내가 언제까지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른다. 단실은 그 말을 병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그해 겨울부터 예안댁이 밤마다 기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병 때문이 아니었지요. 표행수가 다시 온 것은 열흘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황찬규가 함께 왔습니다. 두 사람이 대문을 들어서는 것을 단실이 마당에서 보았습니다. 황찬규가 단실을 보고 웃었지요. 오래간만이구나. 단실은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안댁이 마루로 나왔습니다. 손님을 청한 일이 없소. 청하지 않으셔도 올 일이 있어 왔습니다. 표행수가 마루에 앉았습니다. 마님, 오늘은 기니 아를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자. 사람을 물리시지요. 예안댁이 점례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점례가 마당을 나가는 척하다 담 뒤에 섰지요. 마님, 그 며느님을 저희에게 내주십시오. 무슨 소리요? 나으리께서 아직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황찬규가 가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내 집에 첩으로 드리겠소. 내 며느리요. 며느리라 하셨소. 황찬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바닥에서 20냥에 사온 것을. 예안댁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돌아가시오. 마님. 표행수가 예안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천천히 말했지요. 40년 전에도 그 고개를 아비가 넘었다 하였지요. 예안댁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때 넘긴 물건이 14난 계집이었습니다. 안동 아래 예안 사람이었지요. 마루가 조용해졌습니다. 장부에 글이 적혀 있습니다. 왼쪽 손목 안쪽에 흉이 있다고도 적혀 있고요. 표행수가 웃었습니다. 소인이 그것을 어제 다시 읽었습니다. 예안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님, 오해는 마십시오. 관아에 갈 일이 아닌 줄은 압니다. 표행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이 댁 어른들이 워낙 깔끔하게 해두셨더군요. 면천 문서가 관아에 그대로 있습니다.
소인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마님은 시집 오실 때부터 양민이셨고 아드님은 아무 흠이 없으십니다. 표행수가 잠깐 말을 끊었습니다. 법으로는 그렇지요. 예안댁의 등이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법으로는, 예, 법으로는. 표행수가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마님, 사람 입은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소인이 장터에서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서시댁 안주인이 40년 전에 장바닥에서 팔려온 사람이라고요. 표행수가 갓을 고쳤었습니다. 닷새면 이 고을에 다 돕니다. 예안댁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저 말이 돌 뿐이지요. 표행수가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만 이댁 아드님 손가락이 움직인다 들었습니다. 예안댁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것을 어찌 장바닥에 안 도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표행수가 가끈을 매만졌습니다. 경사올시다. 참으로 경사지요. 그런데 마님 일어나시면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무슨 소리요? 누워 계실 때야 아무도 이 댁을 셈에 넣지 않았지요. 표행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허나 일어나시면 다릅니다. 제사를 지내셔야 하고 문중회의에도 나가셔야지요. 자리를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뒤에서 무엇라 하겠습니까? 예안댁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미가 그러하니 트집 하나는 잡힌 셈이지요. 그런데 안 사람까지 장바닥에서 스무냥에 온 것이면 표행수가 손가락 둘을 폈습니다. 트집이 둘이 올시다. 하나는 어찌 덮어도 둘은 못 덮습니다. 문중이 봉사손을 새로 세우자 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겠습니까? 예안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님, 험한 말씀을 하나 올리겠소이다. 저 며느님을 두시면 아드님이 평생 두 소리를 듣습니다. 내치시면 하나만 듣지요. 그러고 나서 성한 집안에서 다시 맞으시면 그 하나마저 묻힙니다. 표행수가 일어섰습니다. 소인은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 며느님만 내주시면요. 예안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찬규가 재촉했지요. 부인, 어렵게 생각할 것 없소. 내 집에 들어오면 손에 물 안 묻히고 사오. 이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산송장 시중드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소. 그 말에 예안댁의 눈이 황찬규에게 닿았습니다. 그 눈이 어찌나 차가웠던지 황찬규가 말끝을 흐렸지요. 닷새를 드리겠습니다. 표행수가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닷새 뒤에 다시 오지요. 두 사람이 나가고 사람들이 하던 말을 그쳤습니다. 담 뒤에서 점례가 나왔습니다. 마님, 들었느냐? 들었구나. 점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저 사람 혀를 뽑겠습니다요. 앉거라. 마님, 앉으라 하였다. 점례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입 다물어 온 사람이었지요. 그날 밤 예안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건넌방으로 건너갔지요. 단실은 그때 부엌에서 물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예안댁은 아들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도헌아, 어미가 못난 소리를 하러 왔다. 내가 듣는지 안 듣는지 나는 모르겠다. 예안댁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미가 오늘 남에게 붙들렸다. 40년을 감춘 것을 저 사람이 쥐고 있구나. 예안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아비가 살아있을 때는 두렵지 않았다. 그분들이 다 가시고
나 혼자 남으니 무섭더구나. 예안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헌아, 어미가 오늘 못난 것을 하나 정했다. 저 아이를 내보내려 한다. 너를 지키려면 그리해야겠더구나. 그 말을 하고 예안댁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예안댁이 단시를 불렀습니다. 앉거라. 예, 어머님. 짐을 싸거라. 단실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집을 나가라는 말이다. 오늘 나가라. 단실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물었지요. 소인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그만두고 싶어졌다. 어머님, 2해 반이면 오래 있었다. 예안댁의 목소리에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내 나이가 23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나가서 새로 살아라. 단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소인이 무엇을 고치면 되겠습니까? 고칠 것이 없다. 그러면 소인이 잘못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다 하지 않느냐? 없는데 어찌 나가라 하십니까? 예안댁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 말이 곧 이 집의 말이다. 또 묻지 마라. 단실이 예안댁의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놓아라. 어머님께서 소인에게 그러셨습니다. 돌아갈 곳을 물으면 이 집이라 답하라 하셨습니다. 예안댁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묻는 이가 누구든 그리 답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거짓이었습니까? 예안댁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짓이었다. 그러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단실은 그 자리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점례가 들어와 함께 울었지요. 할멈, 소인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씨, 소인이 정말 모르겠습니다. 점례가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할멈, 무엇을 아십니까? 할멈, 소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점례는 그렇게만 말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이 그 늙은 종이 40년 동안 지켜온 방식이었지요. 단실은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대문을 나섰습니다. 보퉁이 하나를 안고 나왔지요. 그 안에는 옷 2벌과 붓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붓은 예안댁이 처음 쥐어준 것이었지요. 나오기 전에 단실은 건넌방에 잠깐 들렀습니다. 서방님, 소인이 오늘 나갑니다. 어머님이 나가라 하셨습니다. 단실이 도헌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방님은 아십니까? 그때 도헌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1번, 2번, 3번. 전에 없이 세게 눌렀지요. 단실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서방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손가락이 다시 눌렸습니다. 그러나 단실은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요. 누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인이 알아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단실이 그 손을 제 이마에 가져다 댔습니다. 소인이 서방님 일기에 적은 것은 지우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글씨지만 그것이 소인이 여기 있었다는 표입니다. 그러고는 방을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단실은 고개를 내려갔습니다. 반쯤 내려가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지요. 서씨 댁 지붕이 나무 사이로 보였습니다. 2해 반을 산 집이었습니다. 단실은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고개를 다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길가에 가마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황찬규가 서 있었지요. 기다렸다. 단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찌 여기 계십니까? 내가 오늘 나온다는 것을 알았지. 황찬규가 가마 발을 걷었습니다. 타거라. 소인은 갈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겠느냐? 친정이 있느냐? 아비가 아운에 얹혀 산다지. 단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기 가면 내 아비가 반기겠느냐? 황찬규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내 집에 들어와라. 첩이라 하나 이 고을에서 부러워할 자리다. 비단 옷을 입고 종을 부리며 산다. 단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을 보아라. 황찬규가 단실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그 얼굴에 그 손이 무엇이냐? 내 집에 오면 그 손이 두 달이면 낫는다. 단실이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갈라 터진 손등이었지요. 그러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으리, 말해라. 소인의 손이 어찌 이리 되었는지 아십니까? 물을 져서 그리 되었겠지. 아닙니다. 단실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어머니를 3년 만졌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을 2해 반 만졌습니다. 이 손은 낫지 않아도 됩니다. 황찬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그러느냐? 믿는 것이 없습니다.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느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도 소인은 나으리 가마에 타지 않겠습니다. 어찌? 단실이 보퉁이를 고쳐 안았습니다. 소인은 2번 팔리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황찬규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황찬규가 그 등에 대고 소리를 질렀지요. 두고 보자. 내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단실은 두무실 쪽으로 반마장쯤 걸었습니다. 그러다 걸음이 느려졌지요. 그러다 아주 멈췄습니다. 길가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단실이 생각한 것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잘못한 것이 없다 하셨다. 그런데 나가라 하셨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가라 하는 사람은 무엇을 감추는 사람이다. 어머님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거짓이었다고 하셨다. 그 말을 할 때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다. 단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고개 쪽을 보았지요. 해가 거의 넘어가 있었습니다. 단실은 왔던 길을 되짚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실이 대문에 이른 것은 캄캄해진 뒤였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지요. 단실은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대문 앞에 보퉁이를 놓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밤이슬이 내려 저고리가 젖었지요. 그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점례가 물을 길러 나오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씨, 점례가 물동이를 떨어뜨렸지요. 아씨, 어찌 여기 계십니까요? 할멈, 단실이 일어서려다 다리가 굳어 휘청였습니다. 밤새 여기 계셨습니까요? 들어가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점례가 단실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무엇이 쓰러지는 소리였지요. 점례가 뛰어 들어갔습니다. 단실도 신을 벗지 않고 뛰었습니다. 예안댁이 마루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등잔을 가져와 비춰보고 단실은 숨이 멎었지요. 마루판에 검붉은 것이 흥건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눈을 뜨십시오. 예안댁이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는 단실을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나가라 하지 않았느냐? 나갔다 왔습니다. 어머님이 거짓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안댁이 눈을 감았습니다. 단실은 예안댁을 안아 방으로 옮겼습니다. 할멈, 물 데워 오세요. 등잔도 하나 더 켜고요. 예. 단실의 손이 떨리지 않는 것을 점내가 보았습니다. 그 손이 하도 익숙해서 오히려 무서웠지요. 단실이 예안댁의 앞섭을 풀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보고는 손을 멈췄지요. 갈비뼈가 손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어머님, 의원이 무엇라 하였습니까? 부르지 않았다. 어찌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부르면 말이 난다. 이 집 안주인이 병들었다는 말이 고개를 넘으면 예안댁이 숨을 골랐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단실은 그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단실이 예안댁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나가라는 말은 그 뒤로 나오지 않았지요. 말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실은 아침에 도원의 몸을 만지고 낮에는 예안댁 곁에 앉았습니다. 밤에는 두 방을 오갔지요. 잠은 마루에서 잤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표행수가 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단실이 나갔지요. 표행수가 단실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아직 여기 있느냐? 소인이 이 집 사람입니다. 마님은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표행수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웃었지요. 그러면 다음에 오겠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내가 알 것 없다. 표행수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단실은 그 등을 오래 보았습니다. 그날 밤 단실이 점례를 불렀습니다. 할멈, 예, 아씨. 저 사람이 왜 옵니까? 소인은 모릅니다요. 할멈이 아까 저 사람 목소리를 듣고 손을 떠셨습니다. 점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씨, 말씀해 주십시오. 소인은 죽어도 말 못합니다요. 마님이 40년을 지키신 것입니다요. 그러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단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부터 헤아리기 시작했지요. 표행수가 처음 이 집에 온 것이 언제였는지, 그날 마님의 손이 어디로 갔는지, 할멈이 40년이라는 말을 몇 번 했는지, 혼례 때 입은 다홍치마가 누구 것이었는지, 그리고 마님이 값이라는 말에 왜 그리 화를 내셨는지, 2일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예안댁이 잠든 사이에 단실이 이불을 고쳐 덮었습니다. 그러다 예안댁의 왼팔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았지요. 소매가 걷혀 있었습니다. 손목 안쪽에 오래된 흉이 하나 있었습니다. 살이 되었다가 아문 자국이었지요. 단실은 그 흉을 오래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제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갈라 터진 손등이었지요. 두 사람의 손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때 예안댁이 눈을 떴습니다. 단실이 얼른 소매를 내려주었지요. 보았느냐? 보았구나. 어머님. 예안댁의 눈이 천장에 머물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지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시였다. 단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흉년이 들었고 아비가 나를 팔았다. 장에서 사흘을 서 있었다. 그때 나를 사간 것이 이 집 어른들이시다. 예안댁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이 나를 부리지 않으셨다.
관아의 소지를 올려 나를 놓아주셨다. 그러고는 3년 뒤에 며느리로 들이셨다. 단실의 눈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나는 시집 올 때부터 양민이었다. 문서도 다 관아에 있다. 흠 잡을 것이 없다. 예안댁이 눈을 감았습니다. 법으로는 그렇다. 그런데 나는 40년을 그것이 부끄러웠다. 어머님이 무엇을 잘못하셨습니까? 예안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도 남에게 보이기 싫은 것이 있다. 예안댁의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들이 알까 무서웠다. 단실은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알았지요. 왜 나가라 하셨는지, 왜 거짓이었다 하셨는지를요. 어머님, 소인 때문이었습니까? 저 사람이 소인을 내주면 말을 안 하겠다 하였습니까? 예안댁이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지요. 단실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소인이 오늘 밤에 나가겠습니다. 단실아, 소인 하나만 없으면 됩니다. 앉거라. 소인 때문에 어머님이 40년 지키신 것을 잃으실 수는 없습니다. 앉으라 하였다. 예안댁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단실이 붙들었지요. 어머님, 누워 계십시오. 나를 좀 앉혀다오. 단실이 예안댁을 안아 앉혔습니다. 예안댁이 단실의 두 손을 잡았지요. 단실아, 예, 어머님. 내가 열흘 동안 생각한 것이 있다. 내가 너를 내보내면 무엇이 남는지 생각했다. 예안댁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 아들이 남는다고 여겼다. 그런데 아니더구나.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다. 예안댁이 단실을 보았습니다. 내가 40년을 무엇으로 살았는지 아느냐? 남이 나를 어찌 볼까 하는 것으로 살았다. 그래서 이 집 어른들이 나에게 해 주신 것을 나는 한 번도 남에게 해 주지 못했다. 평생 처음 그리해 본 것이 너였다. 예안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내가 제 손으로 내보냈다. 어머님, 그날 내가 대문을 나서는 것을 내가 방에서 보았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저 아이가 40년 전의 나로구나. 단실이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단실아. 예. 나는 너를 내주지 않겠다. 그리고 숨기지도 않겠다. 예안댁이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는 동안 저 사람이 그것을 쥐고 있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저 사람 손에 남는 것이 없다. 어머님, 그러면 서방님이 내 아들은 내가 감당하마. 예안댁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 어미다. 이튿날 아침에 예안댁이 점례를 불렀습니다. 점례야. 예, 마님. 40년 동안 나 때문에 내가 입을 다물었다. 오늘부터는 그러지 말거라. 점례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무섭습니다요. 40년을 무서워하고 살았다. 예안댁이 점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을 한 번은 해봐야겠다. 그날 세 사람이 방에 앉았습니다. 예안댁과 단실과 점례였지요. 단실아, 저 사람이 무엇으로 나를 잡고 있는지 아느냐? 어머님의 예실입니다. 그것뿐이냐? 단실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르라. 소인의 문서입니다. 그렇다. 예안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사람이 두 개를 쥐었다고 여긴다. 하나는 내가 오늘 버리겠다.
나머지 하나는 내가 깨야 한다. 단실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소인의 문서는 어머님이 사서 태우지 않으셨습니까? 태웠다. 그런데 저 사람이 그것을 다시 내밀 것이다. 어찌 그러겠습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자다. 예안댁이 단실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왜 글을 가르쳤겠느냐? 단실의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님, 그것을 아시고 가르치셨습니까? 저 사람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알았다. 언젠가 종이 한 장을 들고 올 줄 알았다. 그때 그것을 읽을 사람이 이 집에 있어야 했다. 예안댁이 단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실아,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맡긴 것이다. 이제 내가 쓸 때가 되었다. 그런데 표행수는 금음이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이 왔지요. 말이었습니다. 세터장에서 시작된 말이었습니다. 서씨 댁 안주인 말일세. 그 댁이 어찌 40년 전에 장바닥에서 팔려온 사람이라더군. 뭐라. 14세 제 아비가 팔았다지. 그러면 종이었단 말인가. 종이 종을 며느리로 들인 게지. 그 말이 사흘 만에 고개를 넘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문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형수님, 아니라 하시오. 그러면 내가 맡겠소. 예안댁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아무 말씀이 없으시오. 돌아가시오. 어른은 그 말만 듣고 갔습니다. 그날 밤 단실이 안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들어오너라. 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안다. 내가 안내 주었으니 저리 하는 것이다. 예안댁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저 사람은 미천드는 일을 하지 않는다. 입으로 하면 한 푼도 안 든다. 단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소인이 나가면 그 말은 이제 하지 마라 다오. 내가 나가도 저 말은 안 그친다. 예안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 나온 말은 사람이 나간다고 돌아가지 않는다. 방 안에 숨소리만 났습니다. 한참 뒤에 단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말해라. 저 사람이 입으로 하면 저희도 입으로 해야 합니까? 소인은 그 싸움은 못 이깁니다. 나도 못 이긴다. 그러면 어찌합니까? 예안댁이 눈을 감았습니다. 저 사람이 미천을 안 드리니 우리가 드려야지. 무슨 미천이옵니까? 관하다. 단실이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님, 관하에 가면 어머님 일이 드러나겠지. 어차피 드러났다. 예안댁이 웃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웃는 웃음이었지요. 저 사람이 제 손으로 제 무기를 버렸구나. 이제 저 사람 손에 남은 것이 없다. 단실아. 예, 어머님. 우리가 고발한다. 단실의 숨이 멎었습니다. 저 사람을 말입니까? 그렇다. 무엇으로 고발합니까? 그것을 이제 모으는 것이다. 예안댁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점례를 좀 불러주겠느냐. 그리고 내가 장에서 배웠다는 그 어른을 모셔오너라. 어머님께서 그 어른을 아십니까? 모른다. 예안댁이 단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허나 내가 2해를 찾아간 어른이면 내가 믿겠다. 이튿날 4사람이 안방에 모였습니다. 구인보가 문간에서 절을 하고 들어왔지요. 소인이 구인보라 하옵니다. 앉으시오. 예안댁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어른께 글을 배웠다 들었소. 글이 아니라
자국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더 큰 것을 가르치신 것이요. 예안댁과 단실과 점례와 구인보였지요. 예안댁이 종이를 펴놓고 붓을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지은 죄를 하나씩 적어 보자꾸나. 어머님, 소인의 문서 말고 또 있습니까? 많다. 예안댁이 붓을 놀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증거를 못 대면 다 헛것이다. 구인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하나를 대겠습니다. 어디 보자. 12해 전 윗마을 호라비에 논 문서올시다. 수결이 그 사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아시오? 그 사람이 왼손잡이였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수결이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었지요. 그 문서가 지금 어디 있소? 관아 문서고에 있습니다. 소인이 15년을 지킨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아우가 아직 윗마을에 삽니다. 예안댁이 그것을 적었습니다. 점례가 다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하나 아뢰겠습니다요. 말하거라. 그 말은 말입니다요. 작년에 논을 2마지기 받았다 합디다. 누구에게? 표행수에게 받았습지요. 점례가 앞치마를 쥐었습니다. 소인이 그것을 알고도 아쉽게 말씀 못 드렸습니다요. 소인도 겁이 났습니다요. 단실이 점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멈,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할멈. 예, 아씨. 그 논 문서가 아직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요. 어찌 아십니까? 논 문서를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요? 점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이 그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요. 할멈이요. 소인이 그 집 안 사람과 30년을 알고 지냈습니다요. 자식 내굶기지 않으려면 지금 나오라 이르겠습니다요. 마지막으로 단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소인이 하나 되겠습니다. 말해라. 소인의 시댁빚 문서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2해 전에 시아버님이 그 문서를 보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쓴 적이 없다고요. 단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곡식을 맡긴 것이 빌린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 사람의 첫 번째 종이입니다. 그 문서가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집에 가면 압니다. 예안댁이 붓을 놓았습니다. 내가 쫓겨난 집이다. 압니다. 가겠느냐? 단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이튿날 단실이 아랫마을로 갔습니다. 2해 만에 그 집 대문 앞에 섰지요. 문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려니 다리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아주버니가 마당에 있다가 단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굳었지요. 재수씨, 어인일로 여쭐 것이 있어 왔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자네를 볼 낯이 없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시더군. 그 아이 문서를 내가 잘못했다고. 단실이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아주버님, 말하게. 그때 그 문서를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어느 문서 말인가? 시아버님이 쓰신 적이 없다 하신 그 문서입니다. 사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을 왜 찾는가? 저 사람을 고발하려 합니다. 표행수를 말입니다. 사내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잠시 뒤에 접힌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누렇게 절은 종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쥐고 계시던 것일세. 태우지 못하셨네. 어찌하여 이것을 태우면 자네 이름이 영영 그리 남는다 하셨네. 단실이 그 종이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재수 씨. 예. 내가 그때 자네 편을 들지 못했네. 자네가 나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 못했네. 자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가 종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내가 사흘을 못 잤네. 그런데도 찾아가지 못했네. 단실은 그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이렇게 물었습니다. 관아에 나오시겠습니까?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나가면 무엇이 되겠는가? 아주버님이 그날 마당에 계셨습니다. 시아버님이 무엇라 하셨는지 들으셨습니다. 들었네. 그러면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내가 오래 단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지요. 2해 늦었지만 가겠네. 단실이 고개를 넘어 돌아온 것은 밤이었습니다. 안방에 등잔이 켜져 있었지요. 예안댁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느냐? 왔습니다. 단실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예안댁이 그것을 등잔 앞에 폈지요. 그러고는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단실아. 예, 어머님. 이것을 좀 보아라. 예안댁이 손가락으로 한 자리를 짚었습니다. 여기 수결이 있다. 예. 네, 시아비의 수결이라 하였지. 글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문서와 대보면 된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쓴 다른 종이가 있을 것이다. 단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주버님께 여쭈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되었구나. 예안댁이 종이 넉 장을 나란히 폈습니다. 12해 전 논문서. 마름에게 준 논문서. 내 시댁 빚 문서. 그리고 저 사람 집 광에 있는 장부. 어머님, 장부는 어찌 가져옵니까?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예안댁이 붓을 들었습니다. 관아가 가져온다. 고발이 서면 관아가 그 집을 뒤진다. 단실이 붓을 받아 들었습니다. 어머님, 소인이 적겠습니다. 내가 어머님께 배운 글입니다. 예안댁이 단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붓을 넘겼지요. 그 밤에 단실이 소지를 적었습니다. 글씨가 아직 고르지 않았습니다. 한자를 쓰고 한참을 생각하다 또 한자를 썼지요. 예안댁이 옆에서 틀린 글자를 짚어 주었습니다. 점례가 등잔 심지를 도두었고 구인보가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네 사람이 그 한 장을 밤새 적었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소지가 끝났습니다. 맨 아래에 이름을 적는 자리가 있었지요. 어머님, 여기에 누구 이름을 적습니까? 고발하는 사람의 이름이다. 단실이 붓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이름을 적었지요. 한단실. 2해 전 장바닥에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이름이었습니다. 예안댁이 그 옆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40년 동안 아무도 부르지 않던 이름이었지요. 점례가 그것을 보고 울었습니다. 구인보가 마지막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어머님, 그리하라. 소인이 무섭습니다. 나도 무섭다. 예안댁이 단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둘이라 두렵지 않구나. 소지가 관아에 들어간 것은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심리날이 잡혔지요. 그 소식이 고개를 넘어 세터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표행수가 그것을 듣고 술잔을 놓았습니다.
저 늙은이가 미쳤군. 심리날 관아 마당의 사람이 그득 모였습니다. 원님이 대청에 앉고 형방이 그 옆에 섰지요. 구경꾼이 담장까지 들어찼습니다. 두무실 사람도 왔고 세터장 사람도 왔습니다. 황찬규도 담장 옆에 서 있었지요. 예안댁이 마당 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지만 등이 고닫지요. 단실이 그 뒤에 섰고 점례와 구인보가 그 옆에 섰습니다. 소지를 올린 자가 누구인가? 소인들이 옵니다. 이름을 대라. 한단실이 옵니다. 이 사람은 서씨댁 안주인이 없고 저 어른은 구인보라 하옵니다. 원님이 소지를 폈습니다. 표우창을 고발한다 하였는데 그러하옵니다. 무슨 죄인가? 단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서를 지어 남의 것을 빼앗은 죄이옵니다. 표행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삿도 소인이 아래게 싸웁니다. 말하라. 저 여인은 고발할 자격이 없사옵니다. 어찌하여? 표행수가 문서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누렇게 절은 종이 한 장을 꺼냈지요. 아래쪽에 붉은 손도장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저 여인은 종이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자매문기 부본이옵니다. 부본이라. 값을 받은 것은 사실이오나 속량 절차를 밟은 일이 없사옵니다. 표행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종은 주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법이옵니다. 이 소지는 무효이옵니다. 원님이 형방에게 종이를 넘겼습니다. 살펴보라. 그때 단실이 입을 열었습니다. 삿도 소인이 여쭐 것이 있사옵니다. 물으라. 저 문서가 부본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 부본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옵니까? 형방이 답했습니다. 관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저 종이에 관인이 있사옵니까? 형방이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얼굴이 굳었지요. 관인이 없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표행수가 얼른 나섰습니다. 오래된 문서라 지워진 것이 옳시다. 그러면 다른 글자는 어찌 성하옵니까? 단실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관인만 삭고 글자는 성한 종이가 어디 있사옵니까? 표행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삿도 저 종이에 접힌 자국을 살펴 주시옵소서. 오래 접혀 있던 종이는 접힌 자리가 누렇게 삭사옵니다. 형방이 종이를 들어 손톱으로 자국을 문질러 보았습니다. 삭지 않았사옵니다. 몇 해 된 종이에 접힌 자리가 삭지 않는 법이 있사옵니까? 없사옵니다. 표행수가 소리쳤습니다. 글도 모르는 것이 어디서 문서를 논하는가? 소인은 글을 배웠사옵니다. 단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의 시어머니께서 가르치셨사옵니다. 글자는 사람이 짓는 것이라 거짓을 쓸 수 있으나 자국은 거짓말을 못하옵니다. 구인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삿도 문서고의 6째 궤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대는 누구인가? 소인은 이 고을 문서고를 15년 지켰던 아전 구인보라 하옵니다. 형방이 그 이름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방에게 문서 다루는 법을 가르친 이가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6째 궤에 무엇이 있는가? 면천 문서가 드는 궤이옵니다. 구인보가 표행수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몸을 파는 문서와 몸을 푸는 문서는 같은 궤에 들지 않사옵니다. 형방이 사령 둘을 데리고 문서고로 갔습니다. 한 식경 만에 돌아왔지요. 삿도 있사옵니다.
무엇이 있는가? 2해 반 전 10월 한단실 면천 입안이옵니다. 마당이 뒤집혔습니다. 저 여인이 그 댁에 들어가던 그 애가 아닌가? 그러면 처음부터 종이 아니었단 말인가? 원님이 2 종이를 나란히 폈습니다. 관인을 대조하라. 형방이 2 자국을 등불 아래 겹쳐보았습니다. 획이 갈라진 자리가 같사옵니다. 또 이가 빠진 자리와 힘이 실린 자리가 같사옵니다. 형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은 도장이옵니다. 원님이 표 행수를 보았습니다. 저 여인은 2해 반 전에 이미 면천된 몸이다. 그대는 없는 문서를 지어 고발을 막으려 하였는가? 표 행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소지를 살피겠다. 원님이 소지를 다시 폈습니다. 첫째, 12해 전 윗마을 논문서라 하였는데 구인보가 나섰습니다. 삿도 그 문서가 문서고 셋째 궤에 있사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수결이 그 사람 것이 아니옵니다. 어찌 아는가? 그 사람이 왼손잡이였사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결이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사옵니다. 담장 옆에서 사내 하나가 나왔습니다. 죽은 호라비의 아우였지요. 삿도 소인의 형이옵니다. 그대 형이 왼손잡이였는가? 그러하옵니다. 밥숟갈도 왼손으로 들었사옵니다. 사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이 그해 겨울에 죽었사옵니다. 논을 잃고 20날 만이옵니다. 마당에서 낮은 탄식이 났습니다. 둘째, 사람을 매수하였다 하였는데 그때 마당 뒤에서 사람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서씨 댁 마름이었지요. 표 행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자네가 여긴 왜? 소인이 논 2마지 길을 받았사옵니다. 마름이 품에서 접힌 문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그 논 문서가 있사옵니다. 무슨 값인가? 그 댁 안주인의 병세를 알려드린 값이옵니다. 마름이 이 말을 땅에 댔습니다. 소인이 지난 가을에 그 댁 곳간에서 쌀 20섬을 빼돌린 적이 있사옵니다. 그것을 아씨가 아시고도 덮어주셨사옵니다. 마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자식 넷을 굶긴다 하시면서요. 그 은혜를 받고도 소인이 그 짓을 했사옵니다. 단실이 그 등에 눈을 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셋째, 개 문서를 고쳤었다 하였는데 단실이 종이 한 장을 올렸습니다. 2해 전 소인의 시댁 문서이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곡식을 맡긴 것이 빌린 것으로 적혀 있사옵니다. 증인이 있는가? 담장 옆에서 사내 하나가 나왔습니다. 단실의 시아주번이었지요. 소인이 그날 마당에 있었사옵니다. 무엇을 들었는가? 아버님이 이런 것을 쓴 적이 없다 하셨사옵니다. 사내가 품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쓰신 다른 문서이옵니다. 대조하라. 형방이 수결을 겹쳐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저었지요. 다르옵니다. 어디가 다른가? 획을 맺는 자리가 다르옵니다. 형방이 원님 쪽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은 사람의 손이 아니옵니다. 원님이 붓을 놓았습니다. 표우창. 그대 집광을 뒤지겠다. 표 행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삿도 그것은 무엇이 있기에 그러는가? 표 행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령들이 그날로 고개를 넘어갔지요. 그때 표 행수가 마지막 패를 꺼냈습니다. 어차피 광을 뒤지면 장부가 나올 것이었지요.
그러면 제 손으로 먼저 펴는 편이 낫다고 여긴 것입니다. 사또 소인이 한 말씀 올리겠사옵니다. 해 보아라. 저 여인의 시험이 되는 사람 말이올시다. 표행수가 예안댁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저 사람이 40년 전에 장바닥에서 팔려온 종이었사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소인의 아비가 남긴 장부에 글이 적혀 있사옵니다. 안동 아래 예안 사람. 열네. 계집. 왼쪽 손목 안쪽에 흉 있음. 표행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종이 종을 며느리로 들인 것이올시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점례가 예안댁의 팔을 붙들었지요. 단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예안댁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혼자 걸었지요. 마당 가운데 서서 원님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사또. 말하라. 예안댁이 왼쪽 소매를 걷었습니다. 손목 안쪽에 오래된 흉이 드러났지요. 내 것이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40년 전 흉년에 내 아비가 나를 팔았소. 장에서 사흘을 서 있었소. 예안댁이 표행수를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나를 장에 세워놓고 값을 부른 것이 저 사람의 아비요. 그리고 그 값을 치르고 나를 데려가신 분이 돌아가신 내 시부모님이시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그러니 저 장부에 적힌 것이 참말이요. 원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지금 무엇인가? 양민이요. 예안댁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산 이댁 어른들이 나를 부리지 않으셨소. 관아의 소지를 올려 나를 놓아주셨소. 그러고 3년 뒤에 며느리로 들이셨소. 문서가 있는가? 구인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아까 6째 궤에서 2장이 나왔다 하였사옵니다. 그렇다. 나머지 1장이 그것이옵니다. 형방이 2번째 종이를 폈습니다. 40년 전 3월 면천 입안이옵니다. 이름이. 형방이 잠깐 목이 막혔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사옵니다. 읽으라. 형방이 그 이름을 읽었습니다. 40년 동안 아무도 부르지 않던 이름이었지요. 예안댁이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원님이 표행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말하려 하였는가? 저 사람이 종이었다는 것이옵니다. 종이었다. 그러하옵니다. 지금은 무엇인가? 표행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40년 전에 이미 풀린 사람이다. 원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대는 관아가 이미 처결한 일을 들고 와 사람을 겁박하였는가? 예안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한 가지만 더 아뢰겠소. 들어보세. 저 사람이 지난달에 우리 집에 와서 이리 말했소. 내 며느리를 내주면 이 일을 발설하지 않겠다고. 마당이 뒤집혔습니다. 내가 안 내주었더니 장바닥에 말을 퍼뜨렸소. 저 사람이 노린 것은 문서가 아니라 사람이요. 그런데 예안댁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또, 그날 저 사람 혼자 온 것이 아니요. 누가 함께 왔는가? 황참판댁 둘째 되는 이가 함께 왔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내 며느리를 첩으로 달라 하였소. 그때 담장 옆에서 목소리가 났습니다. 방금 무어라 하였소. 사람들이 돌아보았지요. 검은 달령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황참판이었습니다. 관아의 일이 있어 왔다가 마당의 소란을 듣고 선 것이었지요. 황참판이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한쪽에서 멈췄습니다. 사람들 뒤로 슬그머니 물러서던 사람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찬규야. 황찬규가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거기 서라. 황찬판이 마당 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아버지, 그것이 이리 오라 하였다. 황찬규가 끌려오듯 걸어 나왔습니다. 저 부인이 한 말이 참말이냐? 참말이냐 물었다. 아버지, 장바닥에서 남의 집 며느리를 두고 값을 흥정하였느냐? 황찬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도 내 아들이라 하겠느냐? 황찬판이 원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 내 자식의 죄를 덮지 마시오. 참판 어른, 오늘부로 이 아이를 내 집에서 내치겠소. 황찬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를 24까지 기른 것이 부끄럽다. 황찬판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처결은 그날로 났습니다. 표우창은 문서를 위조하고 관아를 속인 죄로 곤장을 맞고 개 행수 자리를 떼었습니다. 그 집안이 사람을 사고팔며 남긴 장부는 관아로 넘어갔지요. 그 장부에 이름이 적힌 사람 여럿이 그 해에 제 문서를 찾았습니다. 황찬규는 아비에게 내쳐진 뒤 고을을 떠났고 마름은 곤장 10대로 그쳤습니다. 원님이 마지막으로 단실을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단실이 마당 가운데로 나갔습니다. 내가 한 단실이냐? 그러하옵니다. 너는 2해 반 전에 이미 면천된 몸이다. 오늘부터가 아니라 그때부터다. 예. 돌아갈 곳이 어디냐? 단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씨 대기옵니다. 어찌 그러하냐? 제 시어머니께서 그리 답하라 하셨사옵니다. 묻는 이가 누구든 그리 답하라 하셨사옵니다. 원님이 붓을 놓았습니다. 그리 알겠다. 관아를 나서는데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이 길을 비켰지요. 누구는 고개를 숙였고 누구는 눈을 닦았습니다. 2해 동안 소박대기라 부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개를 오르는 길에 예안대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단실아. 예, 어머님. 내가 40년을 무서워한 것이 오늘 반 시즌 만에 끝났구나. 진작 할 것을 그랬다. 단실이 예안댁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어머님, 말해 보아라. 오늘 어머님이 소매를 거두실 때 소인이 무엇을 보았는지 아십니까? 흉을 보았겠지. 아닙니다. 단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그 손이 소인 손과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안댁이 그 자리에 서서 오래 단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지요. 집에 돌아온 것은 밤이 깊어서였습니다. 점례가 등잔에 불을 붙였지요. 예안댁이 곧장 건넌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좀 누우셔야 합니다. 아니다. 예안댁이 아들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이 아이에게 할 말이 있다. 단실이 등잔을 옮겨 놓고 문가에 앉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지요. 예안댁이 아들의 2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습니다. 도헌아, 어미가 오늘 관아에 다녀왔다. 거기서 사람들 앞에 소매를 거뒀다. 예안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미가 40년 전에 팔려온 사람이라고 내 입으로 말했다. 도헌아, 어미가 너에게 숨긴 것이 그것이다. 14세 아비가 나를 팔았고 이 집 어른들이 나를 사서 놓아주셨다. 그 은혜로 내가 내 어미가 되었다.
예안댁이 아들의 손등을 쓸었습니다. 어미는 그것이 평생 부끄러웠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러하였다. 내가 알까봐 무서웠다. 내가 어미를 부끄러워할까봐 무서웠다. 예안댁의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미가 못난 짓을 했다. 저 아이를 내보냈다. 너를 지킨다고 여기고 저 아이를 내보냈다. 그런데 저 아이가 제 발로 돌아왔다. 단실이 문가에서 입을 막았습니다. 도헌아, 어미가 오늘에야 알았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남의 입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이더구나. 어미가 너무 늦게 알았다. 예안댁이 아들의 손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때였습니다. 예안댁이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들어왔습니다. 예안댁이 고개를 들었지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도헌의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그 틈으로 눈동자가 보였지요. 3년하고도 반년 만이었습니다. 도헌아, 도헌아, 깨어났느냐? 예안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녕 깨어난 것이냐? 그 눈이 어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단실아, 이리 오너라. 단실이 뛰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방님. 도헌의 눈이 천천히 단실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어머니 쪽으로 돌아갔지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마라. 목이 굳었다. 천천히 하여라. 도헌이 숨을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작게 소리를 냈지요. 어머니. 예안댁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그래, 어미다. 도헌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다 들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엇을 들었느냐? 오늘 하신 말씀도, 그 전에 새벽마다 하신 말씀도, 예안댁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3년을 다 들었습니다. 도헌이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12살에 알았습니다. 예안댁이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엇을? 다락에 올라갔다가 문서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적힌 것을 보았습니다. 도헌의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보고 나서 도로 덮어 두었습니다. 예안댁이 소리를 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였지요. 어찌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어머니가 부끄러워하실까 봐요. 저는 그때 12살이었는데 그것은 알았습니다. 도헌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놓지 않았지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안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존경스럽습니다. 도헌아, 14세 팔려온 사람이 이 집을 40년 지켰습니다. 그러고도 남의 자식을 하나 더 건지셨습니다. 도헌이 단실 쪽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예안댁이 아들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러고는 40년 동안 한 번도 내지 않은 소리를 냈지요. 단실이 그 등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점례는 문가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밤에 서씨댁에서 울음소리가 새벽까지 났습니다. 도헌이 단실을 부른 것은 이틀 뒤였습니다. 단실이라 하였소. 예, 서방님. 내가 그 이름을 3년 들었소. 단실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온다던 것도
살구꽃이 폈다던 것도 들었소. 내 일기를 읽는 소리도 다 들었소. 단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면 소인이 서방님 일기에 글을 쓴 것도 들었소. 도헌이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웃는 얼굴이었지요. 내가 일어나면 나무라겠다고 하지 않았소. 단실이 울면서 웃었습니다. 서방님, 소인이 서방님을 뵌 적이 없는데 서방님을 압니다. 나도 그대를 아오. 도헌이 손을 들어 단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을 내가 3년 잡고 있었소. 그해 가을에 도헌이 처음으로 마루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단실이 한쪽을 부축하고 점내가 한쪽을 잡았지요. 세 걸음을 걷는데 반시진이 걸렸습니다. 예안댁이 마루 끝에 앉아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도헌이 마루 끝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반 만에 보는 하늘이었지요. 살구나무 잎이 절반쯤 물들어 있었습니다. 단실아. 도헌이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 서방님. 그대가 살구꽃이 폈다던 것이 저 나무요. 그렇습니다. 올봄에는 같이 봅시다. 단실이 부축한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집에 아이 우는 소리가 났고 점내가 그 아이를 업고 마당을 돌았지요. 구인보는 감나무 아래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이 문서를 들고 오면 단실이 그 옆에 앉아 함께 읽어주었지요. 여름날 저녁이면 네 사람이 마루에 나 앉았습니다. 예안댁이 아이를 안고 도헌이 그 옆에 앉고 단실이 부채를 붙였지요. 점내는 마당에서 모깃불을 피웠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가 누구를 닮았습니까? 눈매는 제 아비를 닮았구나. 예안댁이 아이의 손을 폈다, 접었다 했습니다. 손은 제 어미를 닮았다. 이 험한 손을요. 이만한 손이 어디 있느냐. 마당에서 점내가 웃었습니다. 살구나무 아래로 연기가 낮게 깔렸지요. 그 집에서 사람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팔려가던 아이를 딸로 거두어 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늙어 저와 똑같은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지요. 받은 은혜랑 갚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어줄 때 비로소 이어지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 마음에 가장 오래 남은 장면이 있어요. 관아 마당에서 예안댁이 왼쪽 소매를 걷던 순간입니다. 40년을 감춰온 흉터였지요. 그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 손으로 걷어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오. 저는 그 장면에서 참 이상한 걸 느꼈어요. 평생 감춰왔던 치부가 밝혀지며 그 부인의 무언가를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예안댁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14세 팔려갔고 거두어준 이들이 놓아주었고 그 뒤로는 흠잡을 데 없이 40년을 살았지요. 그런데도 평생 그게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잘못한 일이 없어도 남이 할까 무서운 것이 있고 그걸 내가 꽉 쥐고 있으면 누군가는 그걸로 나를 잡습니다. 그 부인을 40년 동안 묶어둔 건 문서도 법도 아니었어요. 제 안에 그 마음 하나였지요. 그래서 소매를 걷던 그 순간에 저는 그 사슬이 풀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받은 은혜란 갚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어줄 때 비로소 이어지는 법이지요. 40년 전에 누군가가 그 부인에게 해준 일을 그 부인이 40년 뒤에 다른 사람에게 해준 것뿐인데 그 한 번으로 세 사람이 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말 반갑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사람을 사고 팔던 그 종이 이야기 가만히 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단실이 손도장을 찍은 그 문서, 자매문기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스스로 자자를 쓰는데요. 남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팔았다는 뜻이지요. 흉년이 들거나 빚에 물리면 살 길이 그것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문서에는 값이 적혀 있습니다. 쌀 몇 섬, 돈 몇 냥, 사람 하나의 값이 적혀 있는 종이인 셈이지요. 그럼 한 번 종이 되면 영영 종으로 살아야 했을까요? 그건 또 아니었다고 합니다. 값을 치르고 풀려나는 길이 있었는데 속량이라고 불렀지요. 다만 돈만 주고받아서는 안 되고 관아에 문서를 올려 증서를 받아야 했다고 해요. 그 증서를 이반이라고 합니다. 예한댁이 스무냥을 치르고도 관아에 다녀온 까닭이 그것이었지요. 또 이야기 속에서 구서방이 단실에게 도장 보는 법을 가르치지요. 획이 갈라진 자리, 이가 빠진 자리, 힘이 실린 자리. 실제로 옛 문서를 살필 때 도장 자국을 맞춰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글씨는 흉내낼 수 있어도 도장은 새긴 자리가 저마다 다르니까요. 나무나 돌을 파서 만드니 이가 빠지고 금이 가는데 그 흠이 오히려 그 도장만의 표가 되는 셈이지요. 그런데 이게 참 묘합니다. 문서를 읽으려면 글을 알아야 하지만 자국을 보는 데에는 글이 필요가 없어요. 글을 모르던 사람이 문서 앞에서 겨우 설 수 있었던 자리가 어쩌면 거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값이 적힌 종이는 태울 수 있어도 곁에 남아준 사람은 종이에 적히지 않지요. 역사 한 자락은 여기까지 들려드립니다. 달빛 아래 이야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달빛 아래 이야기에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